현미경 분석 1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맨시티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맨시티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독식픽으로는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원정에서 4대0 대승,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뒀는데, 양팀 모두 영입자원들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먼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라인더르스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려줬고, 측면 자원 셰르키 선수까지 골맛을 보면서 영입자원들의 골맛이 있었던 맨시티이고, 마찬가지로 토트넘 역시 영입 공격수 쿠두스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했고,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스타트를 좋게 끊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맨시티가 4승 1무 5패로 이 토트넘이 천적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 토트넘의 천적 면모가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가 있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킬러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적이 된 것은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엇보다 토트넘의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된 이 프랭크 감독이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의 상대 저쪽에서 2승 1무 5패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맨시티가 영입자원들의 개막전부터 녹아났다는 점에서 홈에서 토트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맨시티의 엘링 홀란 선수 역시 2골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맨시티가 토트넘에게 최근 약했다는 점, 토트넘 역시 영입자원의 맹활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식픽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울버햄튼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원정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했지만 리버풀 상대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세메뇨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에이스 자원 세메뇨 선수의 득점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울버햄튼의 에이스 쿠냐 선수가 맨유로 이적이 되면서 공격력과 울버햄튼 특유의 역습 위력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가 근소하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상하게 이 본머스와 울버햄튼이 만나면 최근에 퇴장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본머스 쪽에서 퇴장자가 집중해서 발생이 됐었고, 지난 시즌에도 2차례나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 양상이 상당히 이상해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퇴장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본머스 역시 수비 쪽에서 핵심 측면 수비자원 케르케즈 선수 그리고 센터백인 자바르니 선수가 모두 이적이 됐기 때문에 본머스 역시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본머스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 가운데 울버햄튼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아스톤빌라 경기 승패로 가면서 브렌트포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아스톤빌라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이지만 아스톤빌라가 뉴캐슬과의 개막전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콘사까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아스톤빌라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에서는 11승 7무 1패 단 1패밖에 없었지만 원정에서는 8승 2무 9패로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심한 것이 바로 빌라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은베우모가 맨유로 이적이 됐고 요한의 윗사까지 최근에 이적설이 돌면서 결장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본머스에서 구단 최고 이적료를 들여서 측면 공격수 와타라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와타라 선수가 합류가 된다면
즉시 전력감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도 은근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빌라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최근에 이 빌라가 브랜트포드 상대로는 6경기 4승 2무 무패 천정 면모가 있고 무엇보다 아스톤 빌라의 주포 공격수인 와킨스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 4승 3무를 거두고 있는데 브랜트포드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6골 2도움 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이상하게 브랜트포드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니는 이 아스톤 빌라의 와킨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 와킨스 선수가 브랜트포드 킬러 면모를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 징계로 결정이 됐었던 골키퍼 마르티네즈 선수까지 복귀가 된다면 그래도 빌라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번리 대 썬덜랜드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1차전에서 썬덜랜드가 웨스트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썬덜랜드 쪽으로 다소 투표율이 몰리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2부 리그 시절에 양팀이 맞대결을 펼쳐서 번리와 썬덜랜드가 2무 1패 특히나 썬덜랜드가 조금 더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썬덜랜드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은 몰리고 있지만 이 번리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준 팀이기 때문에 2부 리그 시절의 상성이 은근히 유지가 된다면 최근에 양 팀의 팽팽한 무승부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썬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전에서 위력적인 세트피스와 역습을 통해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특히나 측면 자원 아딩그라나 탈비 같은 선수들이 맹활약을 해서 이 썬덜랜드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이지만 최근에 이 2부 리그 시절에 양팀이 만나면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 번리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최고 짠물 수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썬덜랜드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 상황에서 이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은근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셀타비고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셀타비고의 개막전을 조금 복기를 해봤는데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타페 상대로 무려 점유율을 69% 가져갔는데 오히려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양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시즌 통계에서 헤타페와 마요르카가 상당히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권 1등이 바로 헤타페였고 바로 2등이 마요르카 그리고 양팀 모두 점유율이 상당히 낮고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팀이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홈에서 마요르카 헤타페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다가 패배를 당했던 것처럼 이번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마요르카가 작정하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다면 이 경기 주도는 셀타비고가 하지만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셀타비고가 또다시 통수를 치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셀타비고가 지난 시즌에 홈 성적이 11승 3무 5패 홈에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원정에서는 5승 4무 10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을 보였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단통 무승부의 구미가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이 장신 공격수 무리키가 퇴장을 당하면서 퇴장 징계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드필더 모를라네스까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무리키가 빠지는 상황에서 마요르카가 득점을 올리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섬지역 홈발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좀 더 성적이 좋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셀타비고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엘체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1회차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에스파뇰 원정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통수를 제대로 쳤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이 갈 수 있겠지만 엘체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승격팀이고 물론 지난주 개막전에서 베티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엘체가 은근히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변의 냄새를 맡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엘체의 플레이 스타일이 아틀레티코에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엘체가 이번 주 베티스와의 개막전에서 보여준 통계인데 이 왼쪽에 68%의 점유율이 베티스가 아니라 엘체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61.7%로 전체 1등이었습니다. 그만큼 엘체가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고 1차전 베티스와의 맞대결에서도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전에서도 은근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엘체라고 보여진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밀집 수비를 뚫어낼 때보다는 상대가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맞불을 났을 때 아틀레티코가 역습 혹은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하면서 특유의 홈발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엘체가 2부 리그 시절부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 아틀레티코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변 없이 6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레반테 대 바르셀로나 경기, 레반테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알라베스 원정에서 극장골을 내주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마요르카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마요르카가 2명이나 퇴장을 당하면서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거뒀지만 이 마요르카전에서 핵심 측면 자원인 라민 야말과 하피냐 선수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가 레반테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 껄끄러운 점은 지금 국내 배당 기준으로 바르셀로나 승리 배당이 1.17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 배당 역시 국내 배당 기준으로 1.17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가 공교롭게도 정배당이 같은 배당이 나와서 이 경기는 배당을 중시하는 분들은 조금은 냄새를 맡으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가 부러질 가능성은 조금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믿으면서 레반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14번 경기 나머지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으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